민중당 대변인 신청현입니다. 미얀마 안다만 해역에서 기체 잔해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칼 858기 가족회의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 858기 가족회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청원을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보시는 대부분들은 칼 858기 가족회의 회원들께 유가족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유가족분들과 함께 칼 858기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써오신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칼 858기 가족회의 지원단 총괄팀장을 맡고 계시는 신성국 시부님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안중근 의사기념사업회 윤원태 사무국장님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신성국 신부님께서 여는 발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국 신부님을 모시고 여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칼 858기 가족회 지원단 총괄팀장 신승국입니다. 칼 858기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비행기 동체 잔해들이 나왔습니다. 이 잔해들은 1996년도 22년 전에 미얀마 어부가 그물로 끌어올려 찾아낸 것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22년 동안 이 잔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최근 한 방송사에서 현지 취재에 의해 이 잔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칼 858기 동체가 없다, 유해가 한 구도 없다, 그렇게 국민들과 가족들에게 발표했지만 사실 정부 발표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즉각 칼 858기 수색과 동체 수색과 사고 조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15명의 희생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의 유해를 반드시 고국으로 또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번 잔해의 발견으로 안다만의 사고 지역에는 칼 858기 동체 존재와 그리고 유해, 유골의 존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유해를 아직도 미얀마 앞바다에 방치해 두지 말고 조속히 우리 국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게 국가이고 그게 정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서 우리 칼 858기 가족들이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해 발견에 따른 가족회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미얀마 안다만 해역의 기체 잔해 발견에 따른 칼 858기 가족회의 입장. 칼 858기 가족회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청원. 우리는 칼 858기 가족회입니다. 우리는 1987년 11월 29일 칼 858기 사고가 발생하여 115명의 남편과 자식을 잃고 31년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칼 858기 가족회, 이하 가족회는 11월 29일에 방영된 한 방송사의 미얀마 현지 취재, 칼 858기 잔해를 찾아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1996년도에 칼기
1999년도에 칼 858기 사고 지점인 안다만 해역에서 미얀마 어부에 의해 비행기 기체 잔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취재팀은 미얀마 현지에서 비행기 잔해들을 확인하고 항공기 전문가의 분석 결과 이 잔해들은 칼 858기 HL7406과 같은 보잉 707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잔해를 인수한 방송사는 국토부 항공사고 조사팀 관계자와 만나서 정부 차원에서 잔해 분석과 검증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잔해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합니까? 정부는 31년 동안 잔해가 없다고 했지만 22년 전에 미얀마 어부에 의해 비행기 잔해가 나왔으니 한국 정부는 잔해 검증과 전면적인 사고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1987년 12월과 1993년도에 정부와 대한항공사 사장은 우리 가족에게 유해, 유품, 잔해들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찾아서 인도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 가족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며 22년 전에 발견된 잔해마저도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3월에 정부는 88 서울 올림픽 마크가 새겨진 칼 858기 동체를 수거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칼 858기 동체들은 모두 고물상에 팔아넘기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31년 동안 정부는 칼 858기와 관련된 물증들을 모두 폐기하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잔해 추정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정부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진상을 밝히는 데에 나서 주십시오. 이카오 부석서 13에 새로운 잔해와 중요한 잔해가 사고 지역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재수사와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정부는 잔해 발견에 따른 재조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미얀마에서 발견된 잔해들이 해안에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수많은 잔해들은 태국과 미얀마의 고물상에 팔려나갔고 남은 잔해들마저 세월이 흘러 부식이 심하여 손상된 상황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잔해들을 조속히 회수하고 사고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과 재조사를 실시하여 동체 잔해와 유골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만 톤급이 되는 세월호를 인양하여 실종자들이 유골까지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칼 858기 사고에 대하여는 유해 항구, 유품 하나, 기체 잔해 한 개 찾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차별을 받는다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고 정의가 사라진 국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를 삼고 출범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사람답게 사는 나라 구현을 위해 칼 858기 가족회가 요구하는 재수색과 재조사의 절규를 들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3. 11월 29일의 방송을 통해 칼 858기 사건 관련한 외교부의 비밀 문건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가족들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색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고조사단에게 12월 11일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사고 지점도 모르고 유해와 동체도 발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왜 수색을 중단하고 조사단을 철수시켰습니까? 결국 정부는 가족들을 속였고 사고 조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31년간 가족들이 정부의 거짓에 대해 의혹을 품었던 사실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너무도 참담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칼 858기 가족 그 사고 해역에서 비행기 잔해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단서가 나왔으니 확인되었으니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동체와 유골 발굴을 위한 수색에 즉각 나서 주십시오. 아직도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주민들이 유해도 발굴하고 있고 광주 5.18 시민들의 유해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칼 858기 유해 발굴은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 정부는 11월에 한 방송사 취재진이 미얀마 사고 해역에서 해소해온 잔해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조속히 실시해 주십시오. 이 잔해가 칼 858기 HL7406의 잔해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사고 지역에 남아있는 잔해들도 모두 국내로 반입해 주십시오. 하나, 가족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면담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칼 858기 가족회. 예, 우리 칼 858기 가족들의 31년 동안 찾고 기다려온 그 잔해가 일부 발견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만일 금년 말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고 수색과 조사에 대한 어떤 발표가 없다면 저희들은 내년부터 국민 수색단을 조직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직접 동체 잔해와 유해 발굴에 저희들이 나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 가족들의 이 한을 풀어주시고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축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프랭카드를 이렇게 위치를 바꾸셔갖고 한번 하시죠. 여기 자네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뒤로 가시고. 엄마들 올라오시죠. 엄마들 뒤로 갈게요. 네. 잠깐만. 이 앞에 있는 이 잔해 소품은 정말 이게 내려주는 네. 이게 설명을 잘 이 잔해는 1996년 미얀마 어부가 그 바다에서 어업 활동하다가 그물에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96년도 22년 전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상당히 깨끗한 상태에서 이 잔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 잔해 발견을 통보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의 두 사람의 공무원들이 와서 이 잔해를 확인했지만 이 잔해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주민들이 이 잔해 이게 여러 그 부품이 달렸었는데 이 잔해 부품들을 다 그 고물상에 팔아 넘기고 지금 이것만 지금 몇 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주 그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22년 동안 이렇게 녹이 슬고 그리고 이게 많이 훼손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도 미얀마 그 해안가에는 지금 한 4개 정도 더 큰 잔해들이 지금도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잔해들 빨리 회수해서 우리 나라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잔해 해수를 그리고 수색을 위해서 정부에게 오늘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것입니다. 네, 이 감사합니다. 자네는 확인을 하신 건가요? 이 잔해는 지금 현재까지 이 칼 858기 저기 비행기는 보잉 707 기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알기로는 그 방송사 이 잔해를 이 우리나라로 지금 갖고 온 이 방송사 측에서 이 항공기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보잉 707로 거의 90% 그리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한항공 측에서 대한항공의 그 갖고 있는 그 정비 기록을 비교해야 되는데 대한항공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공기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 지금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검증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부분은 랜딩 기어 쪽에 부품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국토부하고 대한항공 측에 서면으로 그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한항공 못했지만 국토부 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했지만 저희들이 4번을 저희들 가족들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확인한 결과 87년도 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조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국토부가 항공기 사고 조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발표했습니까? 테러라는 것은, 폭파라는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항공기 사고 조사를 완벽히 끝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테러 사건이냐, 추락 사건이냐, 또 어느 고장에 의한 사건이라고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 시작부터 테러 사건으로 정해놓고 규정해놓고 이 사고를 조사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고 원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칼 858기 폭파 테러 사건이라는 말은 앞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폭파 테러라는 것은 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완벽히 끝난 다음에 폭파 테러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칼 858기 사고로 저희들은 앞으로 명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입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를 재수색이 아니라 사고를 수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수색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칼기 사고를 수색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재수색도 아니고 재사고 조사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5명의 그 탑승객들이 있는데 한 구도 유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구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 제일 원망하고 분통해하는 것은 어떻게 115명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구의 시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신이 유해가 발견될 때까지 우리는 이 진상규명 이 활동을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가족들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70년 전에 우리 전쟁, 한국 전쟁 그 유골도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나서고 있는데 국토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는 그래서 우리가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테러가 아니라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 질문은 잘못된 것이죠. 사고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 테러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사고 조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원인과 분석에 따른 결과 그게 나온 것이지 지금 우리가 테러인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다시 정정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일전에 전두환 그 내란국 전두환 집 앞에서 네. 기자회견 하실 때 전두환 고소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모두 전두환이가 조작한 거다. 그럼 고소하셨습니까? 아, 고소 사건은요, 이 사고 조사와 수색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고소할 수 있는 어떤 요건, 이것은 이 사고 조사에 따른, 결과에 따른 고소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증거는 있어야 된다. 그럼요. 네,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31년이 네. 지나는데요. 네. 국회 차원에서 칼 858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뭐 이런 설치 요청 같은 거는 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국회의원도 크게 관심을 갖거나 우리 가족회 입장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모 국회의원, 뭐 굳이 말한다면 정동영 민평당 대표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국회의장 앞으로 그 858기 사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같은 거는 한번 해볼 네, 의향이 그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정말 어머니들이 31년 동안 너무나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고 이후 정말 슬프고 또 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의 이 한이 하루빨리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정부가 아주 하루빨리 이 수색과 수습에 좀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드립니다. 또 여러분 언론인들도 저희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